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서방천 일대는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길을 가로막는 신안철교를 다시 가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동안 광주역의 열차 운행을 아예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주택가를 집어삼킵니다. 도로 위 차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속절없이 둥둥 떠다닙니다. 주민들은 많은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되는 서방천 일대 침수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합니다. 상습 지역이죠. 매년 그래요, 매년.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이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만 모두 7차례. 특히 2020년과 지난해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상습 침수의 주범 중 하나로는 인근의 신안철교가 지목됩니다. 촘촘하게 박힌 교각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약 88cm가량 상승시킨다는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폭은 좁은데 6개의 교각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교각들이 물길을 막아 일대 침수를 키운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교각수를 대폭 줄이는 신안철교 재가설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각을 1개 또는 2개로 대폭 줄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사 방식을 두고 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철도공단이 검토 중인 안 가운데 공사 기간 광주선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들과 비교해 예산 절감 폭이 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검토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조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 이동권 침해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 불안까지 우려된다며 임시 우회선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충분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전면 중단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예산 논리보다는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 철교를 계속 사용하면서 임시 철교를 재가설해 공사를 하는 방식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이 또 다른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과 육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채소와 과일값인데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준비하는 열기 가득한 새벽 도매 시장을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있는 한 도매 시장.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공판장 내부는 경매 열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부지런한 상인들은 고추와 오이, 배추 등 전국에서 밀려든 채소 사이를 부지런히 돌며 상태 확인에 나서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펼치며 막바지 설 대목 물량 확보에 나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 좀 싸게 샀어요. 얼마나 더 싸게? 한 1,000원 싸게 사겠어요. 오늘 마지막이라. 이렇게 형성된 시세는 고추가 10kg에 13만 원 선으로 작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배추와 무, 양파 등 대부분의 야채는 작년 설 대목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출하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좀 증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좀 가격도 좀 작년에 비해서 20-30% 좀 빠진 상태. 그래서 좀 구매하시는데 좀 소비자들 부담은 좀 덜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일 역시 품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1kg당 8,495원으로 작년보다 5.9% 상승했지만 배와 단감류 그리고 천혜향 같은 망감류는 최대 20% 넘게 낙찰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사과에 비해 배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는데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아 특산품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과일에 대한 대량 구매가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전처럼 물량이 적으면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올해 특품 비중이 없다 보니까 주로 중상품 위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가가 조금 하락한 이유도
발생을 했습니다. 기업체 선물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마른 김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오름세는 설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렇게 설 준비로 한창 들떠 있어야 할 시기지만 양돈 농가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한창 출하가 이뤄져야 할 대목에 영광에 이어 나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초소가 세워진 한 농장 앞입니다. 출입 통제선 뒤로 흰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살처분을 위한 중장비들도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 인근입니다. 발생 지역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으로 가는 길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26일 영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즉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농장과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에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농장 반경 10km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1,3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됐습니다. 다들 답답하죠.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너무 저희들이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내일 많이 풀리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돼지를 못 낸 사람이 많아요. 11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는 전남 지역 500여 농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며 축산당국은 가축 전염병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성객과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이번 설 명절이 전염병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되지는 않을지 축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후를 전체 농가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축산 관계 시설 내부를 일제히 소독하여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터진 악재 속에 지역 축산업계를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방역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이어 광주 전남 행정통합 청사진을 그리는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이 오늘 열렸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원팀으로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지만 공공기관 유치 같은 민감한 현안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통합의 기대와 과제가 교차한 현장을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지난밤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긴급 면담이 화두가 됐습니다. 시도지사 모두 특별법의 재정 지원과 첨단 산업 육성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5조 원을 입법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지금 확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특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이를 논의할 TF 구성을 약속했다며 한 목소리로 특례 반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총리 말씀은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 테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청중의 이 질문에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도 선택해서 나주로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지사는 추후 전남 광주 특별시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이제 특별시장이 돼야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정된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광주 유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광주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혁신도시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나주 혁신도시 주변에 생각하시면 저는 안 맞다 싶습니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선 이 밖에도 대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행정통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중 행정통합특별법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인지가 현재로선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회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특례를 대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건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설 연휴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특례 386개 가운데 119개를 불수용한 상황. 이 가운데 전남 동부권의 핵심 요구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산업 구조 전환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국가재정 건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통합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전남 광주시도지사와 지역 정치인들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법안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의 핵심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특별법 TF를 구성했으며 행안위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권한을 대폭 좀 이양해서 특별시 출범 이후 독자적인 기업 유치 플랜들을 가동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하나씩 조항별로 지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은 어제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핵심 특례 반영과 권한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도 산업 관련 특례 요청과 더불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갖고 특례에다가 담아달라는 말씀드렸고요.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전남도, 광주시와 TF를 구성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안위는 설 연휴 전 심사를 마칠 계획인데 지역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무안공항 활주로가 1년 넘게 멈춰서면서 인근 상권과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사의 아픔 속에 재개항 요구조차 조심스러웠던 주민들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현장을 찾은 권익위는 공항 장기 폐쇄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유가족과 국토부 사이에 직접 중재를 약속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4년째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는 강은우 씨. 제주항공 참사 이후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한 달 2천만 원에 달하던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달은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 전에 벌어왔던 거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실제 2년 전 사고 이후 공항 폐쇄 기한은 수차례 연장됐고 오는 4월 2일까지 또다시 연장된 상태입니다. 원인은 현장 조사와 진상규명이 제자리 걸음인 탓인데 지역 상권은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해 재개항 요구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음악을 틀고 싶어도 틀 수가 없어요.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뭔가에 우리 살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재개항을 위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사고 잔해가 포대째 쌓여 있는 등 조사는 한없이 터덕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자 지역 상권과 관광업계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 청취를 위해 무안을 찾았습니다. 국토부의 소극적 행정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지역 상인회 등이 권익위의 재개항을 위한 중재를 촉구한 겁니다. 이번 방문은 유가족 요청에 따른 둔덕 적합성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무안공항만 문을 닫고 있어요. 1년이 넘게.
이게 인천공항이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향소만 먼저 이전을 해주시면 국토부나 공항공사에서도 공항을 운영하는 시설물을 조금 더 준비하는데 권익위는 재개항을 전제로 1년 이상 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재개항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그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해서 그 국토부하고 유가족분들하고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절차에 따라 유가족과 뚜렷한 재개항 시점을 도출할 예정으로 권익위의 중재가 실제 재개항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